오늘 입시 전략 설명회 및 컨설팅 사회를 맡은 공주시 교육체육과에 근무하는 정현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입시 설명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우리 지역 고등학생 및 학부모님께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전략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대학 입시 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주시는 지역의 교육 발전에 앞장서고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입시 설명회는 일부 전체 특강으로 예비 고2, 3학년을 대상으로 대입 성공 전략과 수학 1등급 전략 특강으로 진행하고 2부로는 4개 분야로 소그룹 특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리플렛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진행될 설명회는 추후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시 설명회 및 소그룹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의식 행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비 고2, 3학년을 위한 대입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김태근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교육 전문기업 이투수의 진로진학센터장을 역임하시고 전 대전중학교 진학부장, 대전 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 전국 진학교사협의회 운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진학 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 친구들은 아마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분들도 걱정 없으시죠, 그죠? 자, 오늘 혹시 입시 설명회를 갖다 이렇게 오셨는데 궁금한 게 뭐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갔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신 이런 거 아니고요. 수능 이거 그렇지.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이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얘기하신 친구 누구예요? 저 친구 멋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인데 우리가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무식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대 원서 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네 사람 들었어요. 손 내리세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뻔뻔하고 떳떳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소극적으로 뒷짐지며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떳떳하게 뻔뻔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 자신감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고려대학교 가고 싶으세요? 고려대학교 학교를 갖다 하는데 어떤 친구가 경제학과가 높아요, 낮아요? 꽤 높은 학과잖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에 어떤 일이 있냐면 교과 성적으로 3배수를 뽑아요. 교과 성적 3배수를 뽑는데 2.8이 1단계 통과했어요. 아니 고려대 경제학과를 어떻게 2.8이라는 친구가 1단계를 통과를 갖다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친구의 머리 심리구조를 따져보자 이거죠. 걔는 거기를 왜 썼을까요? 걔는 왜 합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상담을 갖다 하는데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였었냐면 상담을 갖다 하는데 그 친구가 내신 5등급 되는 친구였어요. 내신 5등급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제가 상담을 갖다 하면서 야, 너 잘 가면 숭실대 가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거예요. 걔가 왜 일어섰을까요? 자기가 숭실대를 갔다 가는 것에 대한 너무 실망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자신이 있었을까요? 더 자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갖고 있냐 이거죠. 혹시 대학을 갔다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없이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대학인데 왜 뭔가 없이도 갈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내신 1등급과 1.5등급 아이들이 학교 가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겠죠. 내신 1.0에서 1.5 정도 되는 아이들이 수시에 원서를 썼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꽤 높아요. 그런데 또 높은 데가 있어요. 어디가 높을까요? 8등급 대들. 8등급 대들이 또 합격률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원서 쓰잖아요. 적극적으로 원서를 갖다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 데나 가겠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 있는 등급대들이잖아요. 고민 있는 등급대들이 몇 등급이 제일 고민이 많아요? 3등급, 4등급, 5등급 요때 고민이 제일 많은 등급대잖아요. 2등급 정도 되면 마음 편하고 제일 마음 편한 애는 올 1이고 모의고사 다 맞으면 걔들 편한 건데 여러분 좀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걱정이 있으면 내 걱정만 해야 돼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나의 대책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공주인데 이 공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신감이 결여된 거 말고 공주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볼까요? 좀 말을 좀 비유를 해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영어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성적은 나쁜데 그 서울에 있는 아이들보다 여러분의 강점은 내신이에요? 모의고사예요? 그럼 내신을 챙겨야죠. 그 내신을 못 챙기고서 걱정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단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강점이 뭔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의 강점은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강점. 교과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교과 활동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강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혹시 여기 모니터에 좀 띄워 보시면은요, 이 모니터에 여러 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저 단어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대학별 환산 점수. 저건 진짜 복잡해요.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 가는 데서 알고 있는 점수가 몇 점이 있어요? 원점수라는 게 있고요.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잖아요. 수시에 쓰는 점수는 뭐만 쓰죠? 등급만 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대학을 갈 때 쓰는 점수, 정시대 가는 점수가 표준 점수와 백분위죠. 뭐는 없어요? 원점수는 없어요. 성적표에 원점수는 없고 뭐만 나와 있다고요?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건 등급이에요? 표준 점수의 백분위예요? 등급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수시에 간다는 거죠. 그럼 수시에 가는데 자 보세요. 수시에 갈 때 등급 쓰는 게 어떤 때 등급을 쓰는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등급을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혹시 수시에 쓰는 전형은 몇 가지가 있는지는 아세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전형을 갖다 이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네 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중 네 개 중에 한번 앞에 있는 교과 전형을 생각해 보세요. 교과 전형은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키가 180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무슨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과 정성의 뜻이 무슨지 모르세요? 정량은요, 숫자를 세는 거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무슨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이 붙고 1.7이 떨어지는 게 정량평가잖아요.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3이 떨어지고 1.7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3이 떨어지고 1.7이 붙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최저학력 기준이 그때 쓰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공주대학교가 있는데 공주대학교는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최저가 있어요. 충남대학교에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국립대들은 거의 다 최저가 있어요. 교과 전형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공주시예요? 공주군이에요? 공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보다 더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내신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좋잖아요. 그럼 그들과 경쟁을 갖다 했을 때 최저 없는 전형을 쓰면 여러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뭐를 맞춰야 돼요? 내신도 맞춰야 되고 최저도 맞추는 전략을 써야 어디를 합격할 수 있어요? 고대, 연대 이런 거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2020학년도부터는 연대는 최저가 다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대나 다른 쪽은 최저가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최저 맞추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최저가 뭔지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가 쓰이는 것은 정시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정시 때 쓰이는 건데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통해서 만드는 점수라 그건 좀 어려워서 생략을 갖다 하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이해하셨어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좀 늦게 할까요? 좀 늦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조금보다 아까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좀 잘생겼죠? 아주 비참하게 만드시는구나. 어쨌든 그런데 잘생겼다는 질문을 갖다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옆에다 정혜인을 갖다 놨어요. 정혜인을 딱 갖다 놓으면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를 2번 죽이지는 마세요. 제가 분명히 못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는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생각을 갖다 하게끔 만들었는데 정혜인을 갖다 놓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일을 갖다 벌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무엇을 빙자한? 정량을 빙자한 정성평가예요. 정량을 빙자한 정성평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원서를 갖다 쓰면 여러분 학생부만 보면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학생부가 10개가 들어오면 10개 아이들의 평균 성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평균 활동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 가운데 놓고서 이야기를 갖다 시작하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꽤 쉽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서울대 의대 학생부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대 의대 학생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전부 다 일 나와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혹시 여러분이 한양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내가 한양대를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양대 아이들 가는 아이들 상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에서 받는 수상이라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양대를 갈 정도면 상이 많지 않겠습니까? 한양대 가려고 하면 전교 1등도 가기도 하는 상이 대가 한양대일 수도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밭대를 갖다 쓰시려고 해요. 한밭대를 갖다 쓰시려고 한밭대인 경우는 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그룹핑 안에 들어가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갖다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글쎄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얘기했고요. 학생부 종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인데 여러분은 논술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논술 실력은 다른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긴 다르겠지만 상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상관성이 있는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덤비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최저 없는 논술 시험에 가장 많이 덤비는 대학이 어디예요? 한양대학교잖아요. 한양대학교는 최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원서를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한양대 원서를 쓴 아이들이 다른 대학은 어디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어디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연대를 많이 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최저가 없으니까. 집안에 한번 연대 쓰고 죽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은 뭐가 있어야 돼요? 특기가 있어야 돼요. 특기가 있거나 실기가 있는 전형이 특기전형이니까 여러분이 써야 될 주로의 전형은 무엇이겠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대부분이겠다는 생각이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과 별개다 별개가 아니다? 내신과 조금 연관성이 있다. 아시겠어요? 조금보다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또 있나요? 떠 있는 것 중에? 뭐가요? 윌리를 찾아라. 저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대한민국에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학은 선발을 갖다 하는데 누굴 선발할지 모르겠어요. 윌리를 찾아라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신발을 좀 신고 대학에 왔으면 좋겠다. 신발을 좀 신고 대학에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을 신고 왔으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학은 신발을 좀 신고 오라고 했어요. 어떤 신발을 갖다 신고 오면 좋을까요? 어떤 신발? 자기한테 맞는 신발. 자기한테 맞는 신발이 결국 뭘까요? My shoes. 그게 내신이에요, 내신. 일단 뭐를 맞추라고요? 내신을 일단 맞추는 게 기본인데요. 근데 이 내신을 갖다 맞춰야 되는데 또 다른 얘기를 갖다 하면 뭐냐면 이 분명히 신발이 색깔만 다른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조금 더 했다고? 여러분이 봉사활동 조금 더 했다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이런 활동을 더 했다고 여러분이 대학 가는데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아리나 옆에 있는 동아리나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신만의 동아리가 있었고 여러분의 자신만의 활동이 있었냐 이거죠. 그 동아리를 만들 때 그 책을 읽었을 때 자기를 찾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셨을 때 강의를 갖다 듣고 있는데 이 강의 듣기 전에 이 어떤 내용을 갖다 들으려고 하는 계획을 짜오는 아이도 있고 지금 막 얘기를 들으면서 적는 아이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좀 있으면 끝나같이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이따 6시 이후에 PC방 갈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실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나중에 수능 시험 보는 날 여러분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은 안 중요해요. 지식은 여기에 무한하게 다 있어요. 여기에 수학 공식 안 외워도 문제 풀어갈 수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거냐고 하는 얘기를 생각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정말 다르게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휴대폰 중에 혹시 모토로라라는 거 아세요? 혹시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렸던 휴대폰 중에 노키아라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적이 나쁘면 왜 성적이 나쁜지, 이게 없어져서 왜 나쁜 건지를 갖다 생각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이 갈 길을 놓쳐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1년의 계획, 2년의 계획, 3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년, 2년, 3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친구가 내신 7등급이에요. 내신 7등급이면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조금 못한다 할 수 있겠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육군 사관학교 간대요. 그러면 제가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웃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너 어떻게 웃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네가? 근데 그 다음날 복도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다음날 복도에서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죠. 근데 그 친구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 했을까요? 못 간다고 했을까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진심은 1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심은 0.5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친구가 변했어요. 그 친구가 진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공부하기 진짜 시작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일을 해냈을까, 못했을까요? 해냈든 못 했든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무엇했다는 거, 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 정말 육사 갔어요. 멋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지금 내뱉는 이야기는 제가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이 내신 9등급이든 수능 9등급이든 여러분이 내뱉는 말은 저는 다 믿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 길 갈 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변화를 갖다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꼭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부러운 걸 가려고 하면 실천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까요? 우선순위. 그럼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영어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는 기본인데 만약에 여러분 영어 1등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영어 1등급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쉬워요. 일단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일단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어 건너치고 이제 영어 갖다 하고요. 국어하고 수학 중에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할까요?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수학은 결과가 빠르빠르 나오잖아요. 근데 국어는 빨리 안 나와요. 국어는 언제까지? 3년까지 가는 긴 과정 아닙니까? 언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갖고 꼭 점검을 갖다 했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바로 고3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에 관한 거 결정해야 돼요? 탐구에 관한 거 결정하셔야 하잖아요. 탐구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탐구 결정하시고요.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무슨 과목을 갖다 배웁니까? 수완이라는 과목을 배우잖아요. 근데 수완이라는 과목이 인문과 자연이 같이 봐요, 따로 시험 봐요? 내신을 같이 봐요. 내신을 같이 보고 성적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인문계가 손해요, 자연계가 손해요? 인문계 아이들 많이 손해 볼 수 있잖아요. 내년에 그 수완을 갖다 이제 담당을 하는데 수완이 어려워요, 쉬워요? 수완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미적분과 똑같은 거예요. 미적2와 똑같은 게 수완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려고 하면 요번 여름방학에 요번 겨울방학에 빡세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 관한 얘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넘기세요. 자,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엄마가 할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맡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만 더 넘기실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정을 갖다 체크를 갖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왼쪽이 2019, 2020이에요. 19학년도 지금 아이들이 수능 며칠 남았나요? 5일 남았잖아요. 5일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저기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12월 14일 날 발표가 되는 게 뭘 발표합니까? 수시 합격자를 발표를 해요. 그럼 수시 합격자를 딱 발표를 갖다 하는데 10월 10일, 14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끝나요? 그러면 저기 합격을 갖다 하는데 최저가 있는 게 있고 최저가 없는 게 있어요. 최저 없는데 합격하면 걔는 무엇한 거예요? 합격한 거잖아요. 그럼 걔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저때 합격을 못하면 수시에 충원 합격자까지 언제까지 합니까? 12월 26일까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 만약에 저 친구 합격하면 수시에 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몇 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2월 19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 아이들은. 자, 그런데 저 밑에 보시면 등록 마감이라는 날이 있잖아요. 저 뒤부터 이제 무엇하는 겁니까? 정시 일정이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입시 시장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 있어요. 진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하나만 더 넘기실래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수능이 언제라고요? 11월 14일. 이제 시간은 착착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365일 지나가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갖다 하나 드리겠는데요. 미션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션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대학 홈페이지를 갖다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가고 싶은 대학교, 갈 수 있는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자, 그럼 가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무엇을 다운받아야 될까요? 입시 요강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입시 요강이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에 관련된 2020학년도는 올라와 있는데 2020학년도가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임시가 올라와 있겠죠. 전체적인 건 올라와 있지는 않고 기본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020학년도 뭘 다운받으시라고요? 기본 계획을 다운받으셔서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대 논술은 올해는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최저가 있어요. 근데 22학년도에는 최저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졌어요. 이 변하는 게 있다는 것은, 변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꼭 2020학년도 걸 따오시고, 지금 현재 1학년들은요 2021학년도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뭘 다운받으셔야 돼요? 2020 똑같은 걸 다운받으시라고. 근데 2021과 2020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아요. 같은 거고 단지 뭐만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의 범위만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겠어요? 자,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자, 대학 홈페이지 가셨고, 자, 그러면 대학은 학생을 갖다 선발을 할 때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고 싶을까요? 우수하지 않은 아이를 선발하고 싶을까요?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고 싶어요. 그럼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려고 한다면 전형 설계를 갖다가 우수한 아이를 뽑으려는 전형 설계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대한민국의 입시를 갖다가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고요. 우측에 일반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균을 설계했을 때 지균은 어떤 아이를 갖다 선발하는 게 지균의 설계였어요? 지역균형이라는 선발이 있거든요. 이 지역균형은 목적이 뭐예요? 어떤 아이를 선발하고 싶은 목적이? 학교에서 일단 전교 1등 해라. 그럼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라는 얘기는 뭐를 1등 하라는 거예요? 보통 내신을 보통 1등을 갖다 하는 게 보통 전교 1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신 말고 다른 요소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거의 내신으로 1등을 골라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내신을 갖다 뽑고 난 뒤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최저학력 기준을 걸었잖아요. 최저학력 기준을 몇을 걸었어요? 2등급 3개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올려간다면 적어도 4개 중에 3개 이는 맞춰야 된다가 지역균형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활동을 갖다 했는데 가짜 활동과 진짜 활동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본다? 면접을 본다. 이렇게 완벽하게 뽑는 게 서울대 지균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서울대 지균은 경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2명밖에 지원을 못 하니까 선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내신이 좋아요, 나빠요?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신 나쁜 자사고나 영재고 이런 아이들은 오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들의 잔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고 아이들의 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일반고라고 한다면 지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일반전형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신 올리고 최저 맞추는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죠. 되시겠어요?
근데 전교 1등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일반 전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일반 전형 누굴 뽑기 위해서 일반 전형을 만들었을까요?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어요. 일반 전형이 왜 최저가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나를 위한 전형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전형이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최저가 없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최저를 못 맞추면서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최저를 못 맞추는데 똑똑한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최저를 못 맞추면서 똑똑한 아이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한복 입고 다니는 애들. 이해가 가시겠어요? 하나고 아이들 이해 가시겠어요? 영재고 아이들 최저 못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아이들이 똑똑한데 최저를 못 맞힐까요? 아니 그 아이들이 분명히 똑똑한데도 최저를 못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수업 시간에 수능 공부를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수능 공부를 안 하는데 수능을 어떻게 맞추게 애들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은 수능 공부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것이 나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선호도가 떨어지는 좀 대학들이 있어요.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에 최저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교는 어떤 아이를 선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선발하고 싶은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수대이고 나는 최저가 있는 게 좋을지 최저가 없는 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좀 선호도가 떨어진 학교에 지원을 갖다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내신 좋은 애들만 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은 아이들 뽑는 한양대학교는 최저가 없잖아요. 한양대 교과전형은 누구들의 잔치예요? 1등급들의 별들의 잔치잖아요. 그건 1등급이 안 되면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저가 있는 게 유리한지 최저가 없는 게 유리한지 내가 내신이 좋은 게 유리한지 내신이 나빠도 다른 게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사항을 어디 가서 확인해 본다? 한번 대학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의대 가고 싶은 친구 있어요? 의대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대 몇 등급이면 의대 합격할 것 같아요? 내신으로 1등급이 합격할 것 같죠? 혹시 4등급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논술 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4등급도 합격해요. 건양대 같으면 2.8도 합격해요. 왜 그럴까요? 최저 통과한 아이들만 가지고서 내신수를 매겨요. 그러면 최저 통과가 우선이에요? 내신이 우선이에요? 최저 통과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최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점들을 보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최저학력 기준에 4개 합사. 자, 4개 합사가 있고요. 4개 합사를 주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4개 합사는 없고 4개 합이 5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3개 합 4 그랬어요. 3개 합 4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개 합 4. 내가 못하는 과목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과목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3개 합 4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걸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2등급 2개하고 합 4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최저학력 기준 2등급 2개하고 합 4. 뭔 얘기하나 잘 모르겠어요? 2등급 2개, 2등급 2개 합 4. 최저학력 기준이 합 4란 얘기는 1, 3도 가능하고 2, 2도 가능한 거잖아요. 합 4가 큰 거예요? 2등급 2개가 큰 거예요? 합 4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충족할 게 무엇인가는 최저학력 기준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넘겨주실래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 전형이 몇 개가 있었다고 했죠? 4개가 있어요. 하나만 더 놀려주실래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게 많아요? 종합으로 선발하는 게 많아요? 교과가 훨씬 많잖아요. 14만 7,345명을 갖다가 교과로 모집하고요. 7만 3천 명 정도를 갖다가 학생부 종합으로 모집하는 거니까 교과가 훨씬 더 유리한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가 많아요? 종합이 많아요? 종합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가 많은 거니까 혹시 내가 가야 될 대학이 어디라고 한다면 교대라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될 대학이 국립대라고 한다면 뭐로 노려가는 게 편하다고요? 교과로 노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있는 거 가라고 했어요? 최저 있는 거, 최저 없는 거? 있는 거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린 거 이해가 되시겠죠? 자,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공주대학교예요. 이게 공주대학교인데 교과로 뽑는 게 많아요? 종합으로 뽑는 게 많아요? 교과로 뽑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1,327명을 갖다가 교과로 뽑는데요.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자, 43.3%를 갖다 교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학 정원의 거의 50% 정도를 갖다 교과로 뽑으니까 내가 만약에 공주대를 가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공주대는 교과로 쓰는 게 좋은 건데 교과에 최저가 있다 없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자, 공주대 교과를 보시게 되면 저기에 보시게 되면 최저가 있는 곳에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 쓰는 애, 학생부 교과 쓰는 애를 갖다 봤을 때 종합을 쓰는 아이들은 교과 성적보다 더 낮은 애들이 쓰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 쓰는 애들 자체가 교과보다 성적이 낮은 애들이 쓰겠죠. 그죠? 또 어떤 애들이 또 종합 쓸까요? 최저를 못 맞추겠다 생각하는 애들이 종합을 쓰겠죠. 그럼 최저를 못 맞추겠다고 종합을 쓰는 아이들은 어디 있는 아이들일까요? 공주시보다 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더 유리할 건지를 갖다 잘 선택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공주대를 원서를 썼을 때는 논술이나 실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과 종합 둘 중에 가야 되는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지역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지역이 높을지 낮을지도 한번 판단을 갖다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넘기세요. 오늘 뭐 우울한 일이 있어요. 다들 인상만 쓰고 있는데 지금. 혹시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을 갖다 해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뭐 궁금하신 거? 아무도 없어요? 혹시 뭘 오늘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요, 혹시 이투스 밴드 아세요? 이투스 밴드에서 이투스를 갖다 찾으시면은 이투스 밴드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학생들은 가능한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려서 들어와서 질문을 갖다 하시거나요. 또는 너무나 구체적인 사실을 갖다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거든요. 제 이름이 뭐예요?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김태근이라고 써 있어요. 김태근을 갖다 검색을 갖다 밴드에 검색을 하면 제 못생긴 얼굴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대답해 줘요. 아시겠어요? 오늘 하다가 모르는 것도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다음 넘길게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그 전 거 하나 봐주세요. 그 전 거. 자, 이걸 보시게 되면 공주대학교를 교과 전형을 가야 되는데 최저 기준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인문사회과학대를 갖다 가려면 몇은 나와야 돼요? 12. 12를 만드는데 12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국어, 영어, 탐구 두 개 과목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국영, 탐을 갖다 만드는 12를 만드니까 4, 3, 10이겠죠. 몇 등급 나와야 돼? 4등급은 나와야죠. 저기를 가려고 하면. 그러면 자연공과대를 가려면 몇 등급 나와야 돼요? 14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찾아보는 게 일단 급선무다. 아시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학들 보세요. 여기 있는 대학들을 보면 가고 싶은 대학교, 가고 싶지 않은 대학교. 어디에 눈에 쓰이세요? 어디? 성균관이 눈에 보이세요? 성균관의 대학은 인문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은 어디서 공부하죠? 수원에서 공부하는데 서울서 공부하는 자연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학교육과하고 컴퓨터교육과. 요새 컴퓨터교육과가 막 뜨고 있거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제일 낮은 과가 어디예요? 컴퓨터교육과가 제일 낮아요. 근데 요새 정보 선생님들이 필요해가지고요. 컴퓨터교육과 애들 잘 팔리고 있어요. 어쨌든 성균관대학교가 있고 또 가고 싶은 대학교 어디 있어요? 고려대. 너무 좋아요. 고려대는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연대 가기 어려울까요? 고대 가기 어려울까요? 연대 가기 훨씬 어려워요. 고대 가기는 쉬워요. 왜 고대 가기는 쉽냐면 고대는요 전형이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그리고 일반 전형을 만들었는데 그 고려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신이 중요해요. 내신 통과한 아이들끼리 이제 무엇을 통과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면 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두 개예요. 일단 뭐부터 맞춰야 된다? 최저학력 기준 맞춘다. 근데 인문계는요 일반 전형인 경우에 6이에요. 4개 6이에요. 4개 6이 쉬워요, 어려워요? 4개 6 어려워요. 4개 7이에요. 자연계는요. 일단 그걸 만들고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고려대는 원서를 갖다 일단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 고교추천 1을 갖다 쓴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3배수를 뽑는데 2.8이 합격했어요. 왜 합격했을까요? 3대 1이 안 됐어요.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된 거예요. 근데 3대 1이 안 되는 과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한 15개 돼요. 엄청나게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머리를 잘 쓰시면 고대를 갖다 합격할 수 있는데 고대를 가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학교 내에서 일단 통과를 해야 돼요. 학교 내 통과를 하는데 몇 프로 안에 통과를 해야 돼요? 학교 추천이 4%예요. 그럼 100명이면 몇 명까지 추천되는 거예요? 4명까지 추천되는 거고요. 200명이면 8명까지 추천되는 거니까 그 추천 안에 들고 그 다음에 무엇 맞추면 최저 맞추면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연대는 전형이 너무 많아요. 연대는 면접형이 있죠, 활동 우수형이 있죠, 특기자에 있죠, 논술 있죠, 실기 있죠. 너무 많아서
쪼개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는데 요 가고 싶은 대학 하나만 넘겨보세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봤던 그 대학들의 학종을 원서 쓴 아이들의 경쟁률이 몇 대 1이에요? 10대 1이에요. 적어도 무엇입니까? 9명은 이기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학종도 경쟁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대를 원서를 썼는데 홍대를 원서를 썼는데 나랑 경쟁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10명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이유가 뭐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볼까요? 학종은 아무나 못 써요. 학종은 1학년 때부터 뭔가 준비된 아이들만 쓰는 거지 갑자기 3학년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률이 갑자기 늘거나 그럴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시 학종 쓰는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저 학종을 쓰는 아이들 중에 내신 5등급 아이들이 쓸까요, 못 쓸까요? 거의 못 쓰지 않을까요? 쓰기 어렵지 않나요? 앞에 봤던 그런 대학들. 하나 더 넘길까요? 하나 더 넘기시면 교과예요. 교과는 아까보다 경쟁률이 좀 낮죠, 그죠? 그래도 몇 대 1입니까? 8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8명을 갖다 따라야만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저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자, 그러면 논술인데요. 논술 보세요. 어떻게 저걸 통과를 해요? 의대는 300대 1이에요. 의대는 300대 1. 그러면 논술이라는 걸 시험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논술 준비를 해야 안 해요? 논술 준비를 갖다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계는요. 수학, 과학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수학, 과학을 완전히 풀어야 논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수학, 과학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논술을 갖다 하겠습니까? 근데 인문계 논술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어 성적이 0, 5등급인 친구가 논술로 들어가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쯤 논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넘기세요. 특기자 전형은 그래도 좀 교과 전형처럼 경쟁률이 괜찮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특기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자, 넘겨주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영어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손 드시면 제가 뭐 상품 드릴게요, 상품. 누구 학생. 예. 선생님이 나에게 걔 위에 에세이를 쓰라고 얘기하셨다. 자, 이 친구의 생각과 다른 사람. 이 친구와 다른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이 친구가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자, 보세요. 이 친구가 해석을 갖다 한 것은 정말 이 친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해석을 잘못한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고서 이 친구가 해석을 갖다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걔 위에다가 에세이를 쓰라고 해서 언더독이겠죠. 여기에 정관사 들어왔겠죠. 언더독이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언독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걔에 관해서겠죠. 특정 주제 앞에 쓰는 온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엇하는 걔에 관한 에세이를 갖다 쓰라고 선생님이 나한테 요청했으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걸 내가 왜 말했을까요? 생각을 안 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내가 갑자기 선생님이 나한테 걔에 관한 에세이를 쓰라고 했는데 걔 위에다 에세이를 쓰는 저런 일은 생각하지 않는 입시를 갖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하면 그거는 무엇하는 겁니까? 반복의 연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 문제 푸는데 여러분이 무엇하지 않고 선생님 걸 그대로 따라가면 무엇하는 겁니까? 뺏기는 것밖에 더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들어가려면 생각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자, 이게 여러분들 힘을 갖다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강남부터 막 하고 다니면 막 하시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자기 이름은 아세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준비 그러시면요. 손을 갖다 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난 뒤 무엇 하냐면 하나 둘 셋 하시면 자기 이름 외치고 화이팅 그러면 이제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막 한번 하고 다니는데 한번 볼게요. 공주에서 여러분이 들리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그 의욕을 불타게 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이게 도대체 어느 지역이에요,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을 위해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이 그 살고 싶은 것을 갖다가 한번 함성으로 얘기를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 안 해. 그 정도 가지고서 어떻게 힘이 납니까? 저 뒤치인 친구들 혹시 앞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나요? 같이 따라가면 좋은 거예요, 사회가. 알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고 없으면 통과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든 말 되든 상관 안 해요. 근데 아마 외치신 분은 잘 되실 거예요. 앞날 복 받으실 거고.
하는 일마다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마지막 한 번. 준비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 외치시고 화이팅.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시라고요?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 아시겠어요? 꿀리지 마시고 갑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유, 멋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넘겨주세요. 자, 저 잔이 물잔인데요. 저 물잔을 갖다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을 안 드는데 하나만 더 넘기실래요? 오래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오래 들고 있으면 힘이 드는데 이 오래 들어도 힘이 안 든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들어서 힘이 들어도 견뎌야 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견디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이걸 갖다 견딜 수가 있지. 열정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인내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정과 인내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디자인하고 수선하고 싶어요? 타고 싶은 거를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빼버리고요. 만들고 디자인하고 수선하는 거 셋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만들고 싶어요? 디자인하고 수선하고 싶어요? 만들고 싶으면 공대 가신 수학 잘해야 되는 거고, 디자인하고 싶으면 미대 가야 되니까 수학 쪽은 못해도 되는 거고요. 수선하고 싶으면 전문대 가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기 꿈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혹시 항공학과 뭐 하는 겁니까? 파일럿 되고 싶으세요? 파일럿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못 가요. 파일럿은요. 비행 시간을 갖다 충족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꿈을 갖다 이루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또 뭐 있습니까? 화장품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카스메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지가 잘하냐 보지. 진짜 자기가 잘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 막 축구 선수 된다는 애들 있잖아요. 축구 중간에 그만두는 애가 한번 시합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 건가? 진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6이에요, 9예요? 6이에요, 9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6이면 6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나는 9면 9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남의 생각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내신 좋아요, 수능 좋아요? 내신 좋으면 내신 좋은 쪽에서만 생각하세요. 내가 수능이 좋으면 수능 좋은 쪽만 생각하시고 내가 논술을 좋으면 논술 좋은 쪽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양쪽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장점을 잘 따져보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자, 혹시 거기 오늘 받은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장점을 갖다 한번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장점.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장점을 적어보세요. 장점. 제가 한번 쭉 볼게요. 한번 쓰고 계신가 안 쓰고 계신가? 장점. 자기 장점을. 야, 컴퓨터를 갖고 와서 치는 친구들도 있네. 장점. 장점 많이 쓰셨어요? 장점을 갖다 많이 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어울리겠죠. 많이 쓰지 못한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안 어울리겠죠, 그죠? 한번 거기다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이 장점이라 쓴 거에 대학 갈 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의 뭐가 보이세요? 전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공이 보여요. 여러분이 전공을 갖다 찾아가실 수 있어요. 한번. 그런데 내 전공을 갖다 못 찾겠다 그러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큰 문제 없어요. 거기서부터 고민을 갖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게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되는지는 판단을 갖다 해봐야 되는 거. 그 옆에다 근거 써보세요. 근거. 근거를 쓰시면 나는 이래서 이걸 잘한다는 근거를 갖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나중에 꼭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예, 넘겨주세요. 자, 희망적인 얘기예요. 희망적인 얘기인데 학생 수가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여러분 2020학년도는요 7만 6천이 줄어요. 7만 6천이 줄면 대학이 1,500개 되는 대학이 한 50개 정도가 사라져요. 여러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대학이 없어지는 거는 밑에가 없어질까요? 위가 없어질까요? 위가 없어지지 않고 밑에가 없어지죠. 대학은 점수로 가는 거예요? 등수로 가는 거예요? 대학은 등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수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밑에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라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자, 지금 현재 고3이 있고요. 여러분 현재 고2고요. 고2는 고3 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고3 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2019학년도 입시 결과를 꼭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공주교대가 처음으로 무엇했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갖다 해요. 그 점수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올해 충남대학교가 지역인재 교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역인재 교과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처음 만들었으니까 궁금해요. 그런 사실들을 갖다 적어놔야 내가 내년에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우리 학교 선배들이 지금 몇 점대가 어디 학교 가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2020학년도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들, 이 고등학교 1학년들 얘가 참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쟤들이 참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그 여기 있는 애들한테 지금 치이고 있어요. 2022학년도 아이들은 막 뭐 2022 대입 개편한 애가 막 떠들고 있는데 2021학년도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얘들이 힘든 거야, 안 힘든 거야, 쟤들이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은 재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재수하면 안 돼요. 근데 재수해도 돼요.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불안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단일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어떤 과목은 수환이라는 과목은 인문계, 자연계 같이 시험을 보고 같이 성적을 매긴다는 거니까, 아까 인문계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글자 수가 또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어디에 글자 수가 줄면 행동종합 의견이 지금은 1000자인데요. 내년은 500자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변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좀 변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 2020학년, 22학년대 어게 뭐가 열리냐면 약대가 열려요. 약대가 열리는데 지금은 약대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대도 한 1800 규모가 돼요. 그럼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약대도 학교가 넓어요. 중앙대부터 시작해가 서울대부터 시작해 쭉 밑에 있는 곳이 보십니까? 목포대까지 있어요. 그럼 목포대 같은 경우는 약대를 들어갔을 때 뭐로 들어갈까요? 교과로 뽑을까요? 종합으로 뽑을까요? 논술을 뽑을까요? 실기를 뽑을까요? 교과로 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신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요, 혹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걸 2학년 때 하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을 갖다 하는데 그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올 때는 이게 절대평가가 돼요. 그러면 절대평가가 되는데 몇 단계 평가예요? 3단계 평가예요? 5단계 평가예요? 3단계 평가예요. 그럼 3단계 평가는 몇 점만 맞으면 성취도 A예요? 80점만 맞으면 성취도 A가 되는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혹시 내가 재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무엇 하겠다? 성취도를 갖다 몇 점만 맞으면 80점만 맞으면 A가 맞기 때문에 나중에 내신 손에 안 본다. 그러면 무엇 할 수 있겠다? 약대 지원해도 된다 나중에. 되시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수능 시험 범위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이나 2020이나 똑같아요. 보시게 되면 달라지는 건 몇 밖에 없습니까? 가형과 나형의 시험 범위만 바뀌는 거죠. 그죠? 시험 범위만 바뀌는 거고 다른 건 변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자, 사탐과 탐은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근데 2022학년도는 사탐과 탐을 마음껏 두 개 선택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니까 그건 좀 더 두고 보야 되는 거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공통 과목을 갖다 배우셨어요. 공통 과목이 7개 과목이었었죠.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실험 이렇게 7개 과목을 배웠었는데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배우는데 진로 선택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인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부터는 절대평가 된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일반 선택에 들어오는 과목들은 아마도 인문계, 자연계 같이 성적을 갖다 매길 거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거고 넘겨주세요. 자, 이것도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자,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경영학과는요, 경영학과를 내가 가려고 한다면 반장을 갖다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그러면 이 경영학과를 가는 아이는 이런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기업 경영을 둘러싼 국내 환경을 빠르게 변하면서 이론과 실무에 기반 지적 인재를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재가 좋다고요? 진취적인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취적인 모습이 우리 생활기록부에 나타나면 좋다, 안 나타나면 좋다? 나타나면 좋다. 경영학을 쓰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실용 위주의 한문이고 국제경영 전문가를 활용했을 때 어학 능력이 있는 아이가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한다면 경영학과는 어떤 아이가 어울릴지를 갖다 찾아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학과상이에요. 그 학과가 어떤 아이를 갖다 취급하는지를 갖다 보는 학과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수학을 얘가 잘해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친구예요. 그 소극적인 거고. 그리고 기획력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경영학과 가야 돼, 경제학과 가야 돼. 경제를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더 활달하고 리더십이 있는 이 친구라면 경영이 맞아요, 경제가 맞아요. 경영이 맞는 거죠. 거기에 거짓말을 하면 정치영역과 맞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에요. 이게 농담이에요. 근데 웃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가지고. 자,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고려대학교는 이 경영학과를 오려고 하는 아이 어떤 아이들이 왔으면 좋을까 써놨어요. 평소에 통계나 경제 등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 자, 이렇게 보세요. 경영학과나 사회과학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사회과학대나 경영대학을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인문대학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한 거 아셔야 되겠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갖다 들어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로 가이드란 책을 갖다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공주시 교육청에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면 저런 자료 다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2학년 때 이런 과를 가려고 한다.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 더 넘기시죠.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공학도예요. 공학도를 가려고 하는 친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학도를 가려는 아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물리를 잘해야 된다는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물리 잘해야 돼. 자, 그러면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는 물리가 중요할까요? 수학이 중요할까요?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수학 중요한 다음에 물리거든요. 자, 그런데 기계공학과든 공학도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자질이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어디에 꽂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공학도로 좋은 아이들 아닐까요? 문제 집착력, 과제 집착력이 있는 아이들. 아시겠어요? 예,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공학과를 올려고 하는 아이는 무엇입니까? 수학과 물리, 화학 등의 정통한 학생이고요. 상상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아이들이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막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심란하네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실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슬슬 정리를 갖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입시가 계속 변화해요, 안 변해요?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는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학을 가려면 무엇해야 된다는 사실?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변하는 공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으로 공부를 갖다 해야 될지를 갖다가 아까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계획을 짜라 안 짜라?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계획은 2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꼭 계획을 짜서 공부를 갖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기말고사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자,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무엇 했어요? 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국어 시험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기말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갖다 어떤 스탠스를 갖다 취할까가 이미 중간고사에 뭔가 표시를 갖다 던졌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갖다 봤는데 국어 시험 문제를 봤는데 100명의 학생이 있는 학생 중에 내가 9등을 갖다 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몇 등이에요?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잖아요. 그럼 2등급인 이 친구는 그 공부를 갖다 더 해야 될까, 더 안 해도 될까요? 더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2등급만 유지해도 걔는 감지덕지니까. 얘가 만약에 몇 등 했다면 5등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정말 1등급 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등급을 추월할 수 있는지 못 추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문제를 갖다가 다음에 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국어시험을 봤어요. 국어시험 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틀렸어요. 그 시험 문제 누가 출제했어요?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출제했냐 이거죠. 그 선생님은 다음에 그 시험 문제 또 내요. 즐기면서. 이렇게 되니까 애들 틀리더라. 이렇게 하면 또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가 뭔지를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몇 등 했고 몇 점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분석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틀렸던 것을 갖다가 완전히 정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점검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야, 오늘 때 강의 들으실만 하셨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아까 어디다 올리라고 했죠? 그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드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갖다 해주시죠. 없어요? 자, 그럼 이 열기 그대로 묶어서 갑니다. 아까 여러분들 자기 이름 외쳤죠, 그죠? 이제 뭘 외치는지 아세요? 대학을 외칩니다. 자, 대학을 외치면 쪽팔려 안 쪽팔려요? 쪽팔리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9등급도 여러분 얘기하는 건 다 믿습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실천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뭐만 하시라고요? 실천과 변화만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자, 외치세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합격한 아이는 합격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원서를 썼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원서를 못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공주를 믿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 하나, 둘, 셋. 대학교 화이팅. 갑니다. 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준비! 진짜 한 번만 해주라. 한 번만 제대로 한번 해줘라. 한 번만. 우리 한 번만 제대로 갑시다. 자, 갑니다. 제대로 우리 목표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이 좋을 거예요. 내가 대학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대학은 그냥 인생이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중요치는 않은데 그 대학을 얘기했을 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은 좋은 모습이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중요한 세상은 대학 너머의 세상이에요. 거기에 멋진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단지 잠시는 여러분이 외쳤으면 좋겠다 이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대단을 해주신 강사님께